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주도주톡의 오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저번 주 2100포인트 근처까지 오른 이후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던 국내 증시에서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때쯤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오르던 이 금융주라던가 건설주들 지금 이런 조정을 거치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오를 만큼 오른 것인지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 생생주도주톡과 함께 그에 대한 해답과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조촐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J 박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자, 다음 순서는 뭐죠? 네, 오늘 저희 셋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또. 근데 격주리 일하시나 봐요. 제가. 목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2주 안 나오고 다시. 네, 3주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랬나? 네. 목이 안 좋아서 한 3주 쉬다가 이번 주에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개 끌리듯이 끌려온. 목소리 아직도 별로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중간중간에. 코스프레 아니죠? 아니에요. 완전 코스프레 아니죠? 네, 조심하시라고. 네. 저번 주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뭐 그냥.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없어가지고. 네. 네, 사회 보시는 분이 아주 로봇처럼 보시더라고요. 매끄럽지 못한 측면은 뭐. 근데 은근 매력은 있어요. 그런 재미. 네, 왜냐면은 인사를 이렇게 길게 안 해요. 풀로 샥 하더라고요. 그래요? 완샷으로 끝내지 않아요? 네. 딱. 네, 붙잖아. 코너당 그냥 숨만 쉬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돌아왔으니까 이번 주는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희 오늘 제이슨리 전문가님이랑 알렉스 팀장님은 어디 가셨죠? 계속 회의하는 것 같아요. 바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끼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생주도주톡 시즌2 누워서 주식하기는요, 최강 증권방송연합인 밥TV, 슈어넷, 메이저TV에서 지원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창에서 밥TV나 슈어넷, 메이저TV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 증권 팟캐스트 상단 메뉴에 생생주도주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증권투자연합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카페.네이버.com/bmsstocku로 치시면 이 생생주도주톡을 남들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청취와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인사 다 했으니까 이번 주 바로 그냥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시황전략과 이슈. 속도 경쟁인데요? 오늘은 속전속결로. 네. 길게 들어가. 짧고 굵게. 기회 없이 아무도 안 들으니까. 길면 꺼버리죠. 재미가. 네, 이번 주 주제 뭐로 그래도 할까? 얼추 시간을 맞춰야 돼요. 딱 저희 미팅 맞아요. 끝나고 들어왔는데 끝났다 그러면 재녹음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하자고. 네. 야근해서 저녁 먹고 와서 다시 하자고. 그럴 순 없죠. 아무튼 이번 주에 어떤 걸 주제로 할까 궁금하신 것들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이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오른 증시, 오를 만큼 오른 것인지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도 마침 오늘이랑 어제 월요일 화요일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이 지금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앞으로 조정이 훨씬 더 많이 남아서 2000포인트까지 또 떨어지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시죠. 계속 올랐던 금융이나 건설주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시 한번 자리를 좀 바꿔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건지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오늘 저희 에이스 전문가님이랑 DJ 박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 제가 주저주저 말을 길게 했는데. 네, 그러게요. 네. 아, 근데 지난주에 내가 왜 이렇게 강세장 마인드였는지 모르겠어요. 어? 너무 세게 봤다는 아, 예. 나는 분명히 세게 보지 않았는데 누가 세게 봐가지고 분위기에 좀 휩쓸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남 탓을 하십니까? 아니, 이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 왜냐면 옆에서 좋다 하면은 이게 분명히 내가 보는 시그널로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정신 차리고 나서 그 자매 방송에서는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강하게. 이것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왜 사람이 이틀 만에 말이 여기는 내 입김보다 내 영향력보다 너무 그 거대한 존재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영향력이 세니까 네. 한번 본인의 의견을 한번 강력하게요? 부담 없이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저번에랑 근데 전반적인 뷰는 똑같아요. 네. 왜냐면은 시장에 대부분 좀 반영이 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고요. 기대감이.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레벨업이 나오려면은 역시나 금리 쪽을 건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네. 금리 인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박스 채널 하단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25bp는 기정사실화한 걸로 반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50pp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이런 정책적 모멘텀 오늘도 뭐 세제 개편안 나왔는데 별로 시장에서는 그냥 시큰둥 했었던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시장은 뭐 그냥 또 박스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다시 2000선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왜냐면은 네. 뭐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이따가 다음 코너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를 편입시켰던 이유가 네.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강세장에 뭔가 씌여가지고 왜냐면은 이거는 필수 조건이거든요. 지수가 2100이나 2000 정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가려면은 네. 무조건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수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하는 거는 결국엔 삼성전자, 현대차인데,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편입을 시켰던 거였는데, 뭐,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있고, 현대차도 조정을 받고 있고, 뭐, 네. 상대적으로 기아차는 괜찮긴 하지만, 결국엔 전체 공자는 없이 다른 애들 뭐, 다른 애들 뭐, 그 조선화학, 철강 뭐, 이런 애들 가지고는 절대, 예,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못 하거든요. 네. 이거는 자매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요. 원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예. 분위기가 그래버리는 왜 바람에. 자꾸 저한테 증명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왜 증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은 예. 궁금한 게 2000포인트까지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이 약간 조정받고 있는 그동안 많이 그 정부 정책 기대감에 오르던 종목들 예. 그런 것들 다 지금 매수하기에는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게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방송을 지금 화요일날 하잖아요. 네. 금리 결정 부분들 다음 주를 목요일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따가 뭐 포트폴리오 편입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매수보다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네. 너무 긴가요? 아니요. 네. 아니요. DJ 박 전문가님 어떠세요? 저는 근데 시장이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게 2060을 돌파를 해서 이렇게 뭐 거의 2100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그 상승 밴드를 일시적으로 좀 위쪽으로 잠깐 상향 이탈한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제 대형주랑 중소형주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과거 뭐 2010년, 11년 같은 이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둘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해가 지면은 달이 뜨고 달이 지면 다시 해가 뜨는 것처럼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는 그 해가 막 중청에 떠올라갖고 네. 막 타 죽겠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렇게 있다가 그게 이제 다시 또 식고 또 이제 중소형주가 그 사이에 또 많이 반등을 했어요. 네. 그 사이에 이런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형주 투자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네.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뭐 코스피 소형주 차트를 봐도 좋고, 아니면 코스닥 지수를 봐도 좋고,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대형주보다는 다시 이제 우리가 중소형주에 한 뭐 1주, 2주 정도
중소형주 쪽으로 다시 좀 수급이 몰리면서 그쪽으로 좀 이 매기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러면 일단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당분간 또 코스닥으로 좀 피신해 있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코스닥으로 피신도 괜찮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2000까지 밀려도 이 거래소에 있는 전 종목이 아마 다 밀리지는 않을 거고 그쵸. 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더니 우리가 또 트로이카라고 하면 은행, 증권, 건설 이런 것들이 네. 다 대형주에 좀 많이 껴 있어요. 특히 금융업이 그렇죠. 대형주를. 그러니까 이 대형주가 조정을 받는 사이에 중소형주가 이 상당 부분 반등을 해도 지수는 아마 밀릴 겁니다. 이게 크기가 기본적으로 그쪽에 워낙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수는 2000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아마 중소형주는 지금의 어떤 반등세. 오늘 물론 장중에 약간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네. 뭐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중소형주가 단기적으로 유망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금융주라던가 건설주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거를 좀 파는 게 더 나을까요? 근데 이게 조정이 그렇게 사실 떨어질 만큼은 약간 그러니까 예상되는 어떤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네. 사실 좀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뭐 안 떨어진 종목들도 많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완만하게나마 우상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아니면 또 우직하게 좀 예를 들어 10%까지 수익 났다가 한 2%, 3%까지 밀려도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 갖고 계시는 게 아마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명쾌하네요. 죽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명쾌하네요. 정책 효과 이런 것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과열 국면을 띈 거는 맞지만 네. 그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뭐 저는 몰랐는데 0.5포인트 금리 인하 얘기도 나왔어요? 체크하시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25bp인데 네. 25bp 이상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타나는 건 아닌데 뭐예요 그러면? 그런 기대감도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게 다시 또 불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네.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럼 네. 에이스 전문가님 어떤 네? 아니요 그냥 오늘 아까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네. 애널리스트 중에서 뭐 종목 애널리스트는 아니고 시황인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박승영 애널인데요. 네.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수가 2100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환율 레벨은 1300원대. 1,300원이요? 네. 1,030원? 1300원. 네. 1,300원이요? 그러면 아직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으로 올라가려면 그 정도 레벨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럼 한참 지금 멀었다 이런 건가요? 뭐가요? 지금 1,300원. 이건 제가 다시 읽고선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싹둑? 제대로 보지도 않 맞아요. 맞는데 너무 다이렉트로 들어오니까 내가 당황을 한 거지. 네, 아무튼 뭐 정리를 해보자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추세를 그릴 거는 맞다. 그러니까 좀 우직하게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맞나요? 네. 해와 달,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생생시황 전략과 이슈까지 알아봤고요. 벌써 결정 이번 주 주도 정시간. 속도 조절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네. 왜 그러시요? 뭐 약속 있어요 오늘? 아니요,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조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네요. 오늘, 근데 아, 개인적인 생각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지금 저번 주부터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조정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뭐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시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왜 웃어요? 본인의 의견인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당황하셨어요. 본 방송은 메이저 TV, 슈어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카페2.net
naver.com/bmsstocku 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생 시황 전략과의 이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결정 이번 주 주도주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어떻게 된 거죠?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제가 없는 안 계신 사이에 동안에 좀 많은 일들이 이 있었네요. 종목들이 많이 바뀌었죠. 예. 종목들도 많이 바뀌고 많이 요즘 좀 손절 나간 종목들이 좀 덜어 있어요. 예. 예. 그런 거 아마 내용은 네. 지금 자료로 아마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손절 나간 종목이 세 종목이 있네요. S리그 챌린지에서 차바이오텍을 저희 7월 31일에 15,200원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의 경우에는 7월 30일에 5% 정도 손실이 나고 25,500원에 손절을 했고요. 삼성물산은 네. 아니에요. 네, 삼성물산은 8월 5일에 삼성물산도 5% 정도 손실 나고 5.01% 손실에 72,000원에 저희 손절을 했네요. 지금 S리그 클래식 수익률은 3% 수익이 나고 있고 계좌 수익률은 15.01%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S리그 챌린지 수익률이 또 좋았네요. S리그 챌린지 수익률이 5.19% 수익이 났고 전체 계좌 수익률은 18.3% 수익 중인데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잘 가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지금 수익률이 좋아요. 예를 들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 산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보였는데 25%. 제가 사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달라고 하는 차트라고. 네. 기억하시죠? 사달라고 했는데 떨어지는 것도 많은. 아니에요. 막 내가 이렇게 흔들린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적은 별로 없어요. 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삼성전자는 팔아달라고 한. 삼성전자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수를 잃었다. 지수를 비트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필요하다. 네. 예.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삼성전자 후회하고 있어요. 갭으로 빠졌거든요. 에이씨. 그리고 지금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꽤 좋아요. 7월 16일에 편입이 됐는데 6% 수익이 나고 이 있습니다. 슈프리마 네. 되게 외국인들이 이거 기관 수급은 없는데 정말 요만큼씩 사서 올리더라고요. 그러게요. 조금씩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여기 챌린지에서 차바이오텍이랑 한진칼이랑 삼성물산 한 사람 종목 아니에요? 한진칼이 누구 거였죠? 한진칼 이쪽이었나? 한진칼 제가 보기에는 제이슨리 전문가님 종목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 사람 한진칼 이게 한 사람 종목 아니냐고 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삼성물산도 그분 건가요? 삼성물산은 또 그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안 들어왔나? 그랬는가 보다. 차바이오텍도 그럼 아, 그분 그렇죠. 건가요? 아이고. 손절 왕이네, 손절 왕. 슈프리마의 그 엄청나게 자부심 갖고 계시던데 이제 보니까. 좋아하는 종목이 몇 개 있죠. 네. 뭐 슈프리마,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하여튼 2012년도에 나랑 같이 주식 뭔가 이렇게 모임을 했을 때 좋아하던 맨날 종목. 이거 윈스테크네. 윈스테크네. 2012년 파라다이스 7만원짜리라고. 무슨 원료의약품 만든다고 뭐예요, 그거? 크리스탈 인수된 거. 에스테파마. 그거 아닌데. 에스테파마 말고요? 뭐지? 무슨 약품, 화일약품. 화일약품. 다 그 시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종목들이에요. 90년대에 살고 계셨는데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그분께서 좋아하신 종목들은 지금 이번 주에는 좀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았네요. 지금 S리그 챌린지 중에서는 메디톡스가 16.8% 수익이 나고 있고 솔리드가 18.8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솔리드도 지금 솔리드 강하더라고요. 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네요. 그리고 현대 리바트 요새 건자제주 괜찮았나요? 밀렸다가 이게 다시 바로 올라왔어요. 현대 리바트 이거 신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샘이 신고가를 냈으니까. 오늘 보니까 LG아웃시스도 좀 강하던데 현대 리바트도 13.77% 올랐습니다. 에이블 CNC도 16.7% 수익 중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글과 컴퓨터 1.75%, GS 리테일 3.25%, 한라비스테온공주 마이너스 3.42%, 이 정도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오늘 좀 뺄 종목들 이미 세 종목이나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더 뺄 거 있으면은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알렉스팀장한테 요청받은 내용이 있는데 네. 솔리드를 매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솔리드요. 예. 지금 18.8% 수익 중인데 네. 요거를 팔아야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팔아요. 팔아야겠죠. 그럼. 18.85%면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예, 좀 밀릴 자리다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약간 윗꼬리가 있기도 했고 신고가 돌파를 좀 약간 목전에 두고 네. 약간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생각이고요. 포장해 주신 거예요? 예, 그냥 팔란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저한테. 네, 그럼 솔리드 내일 시초가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동의하시나요? 아, 예. 저도 예, 파는 게 좋다.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네. 20%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시초가에 솔리드 매도하겠습니다. 네 종목이나 빠졌네요, 벌써 챌린지에서. 그리고 한라 비스티온 공조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손실 나고 있는데. 이거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봐야 돼요. 예. 그래요? 딱 보면 누구 네. 종목인지 알잖아요. 몰라요? 그 대장님 종목입니다. 이건 아직 뭐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클래식이 근데 우리가 좀 손을 봐야 삼성전자 빼야 그러게요. 되니까. 삼성전자 빼야죠. 삼성전자. 물론 이제 빼기 애매한 자리긴 한데요. 네. 삼성전자로 5% 손실 나기도 쉽지 않은데. 2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뭐 매수 예, 다시 하나요? 그때 다시 편입하면 되죠. 삼성전자 지금 5.19% 손실 중인데 내일 시초가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어떤가요? 삼성전기.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삼성전기요. 저는 예,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어떤 패턴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건 들고 있어요. 이건 근데 저 들고 있어야 될 것 이 같아요. 정도인데. 네. 아직 2% 정도이기 때문에 대형주 조정받은 것 치고는 그래도 좀 버틴 편입니다. 예. 그리고 삼성증권, 증권주죠. 증권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삼성증권. 꼭지 물었죠, 뭐. 내일 파는 게 좋겠죠? 아니에요. 근데 뭐 네. 네. 이게 하긴 뭐 좀. 저 은행 트로이카주가 확실히 뭐 죽었다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팔기가 네. 좀 애매하죠. 물론 이제 메리츠 중금이나 이런 걸로 들어갔으면 좀 더 뭐. 하지만 증권 대표주기 때문에 난 뭐 상징적으로 있었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좀 증권주 흐름을 보기 위해서라도 삼성증권은 팔지 네? 말고 넣어놓자. 삼성중공업, 조선주 어떻게? 저는 삼성중공업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합권인데. 그래? 아직 보험이요. 들어간 지 딱 한 주 됐는데 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조선은 제가 이제 뭐 이 하반기에는 정화조가 꿈틀한다는 얘기를 몇 번 이렇게 드리다가 네. 똥통에 빠질 것 그 같아요. 조선주의 대표 이 현대중공업이 연이 쇼크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 치고도 다른 이제 현대중공업 대한 그 삼성중공업이나 대우까지 불똥이 그렇게 오래 튀지는 않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조선업황이 바닥이다라는 거에는 뭐 시장 수급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좀 더 보자. 그리고 LG화학은 너무 지겹죠. 지루하죠. 계속 지금 수익도 안 나고 손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6월 18일이네요. 딱 네. 한 주 더 지나면은 두 달이. 두 달 네, 되죠. 2달 되네요. 네, 두 달 보죠. 네, 2달 보죠. LG화. 그래요? LG 화학인데. 클래식은 뭐 삼성전자 빼면 사실 이렇게 빼고 싶은 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호텔신라 팔고 싶으세요 혹시? 아니요. 더 가죠? 당연하죠. 네, 이건 내일 더 가요. 유업은요? 내일 유업은 지금 마이너스 5%인데 네. 이게 밑에서 팔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옮겨갈 때가 단기 고점이라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눌림 과정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 그래요? 네. 그래요. 지난주보다 손실폭도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축하드려요. 괜찮습니다. 네, 그럼 S리그 클래식에서는 삼성전자가 빠지게 되고요. S리그 챌린지에서는 차바이오텍과 한증칼, 삼성물산은 이미 저희는 손절 처리가 되었고 솔리드를 내일 시초가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가 비네요. 일단 지금 클래식에서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올릴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딱히 뭐 올릴만한 거 없는데요? 그래요? 올릴 만한 건 없나요? 한라비스테온을 아예 올려버릴까요? 아, 여기서 쓱쓱 지우고? 네.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근데 클래식 수익률이 계속 여태까지 아니, 좋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올리면은,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거기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좀 아니지. 예, 그건 좀 아니죠. 아무 상관없겠네요. 네, 뭐 큰 상관. 왜냐면 올라갈 만한, 그러니까 클래식에 올릴 만한 게 올라갈 게 있다라고 하면 네. 바로 그냥 클래식에 꽂아버릴 종목이 있다면 새로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네.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뭐. 근데 네, 없다면 뭐. 종목을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되려나요? 그럼 메디톡스는 어떨까요? 갈 것 같긴 한데. 네. 갈 것 같긴 해요. 지금 수익이 너무 많이 나고 있긴 해요. 지금 16.8% 수익. 근데 종목을 들어보고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전 바로 올리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네.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어떤 거 종목 준비해 얘기를 오셨는지. 근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왜요? 에이스 정관님 먼저 해주세요. 또 우리 네. 시간 네.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해도 될 것 같아요. 되게 네, 길어졌어요. 저는 SK 네트워크스요. 지난번에 손절이 나갔는데 네. 정말 아까워요. 난 그날 정말 팔고 싶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시적 발표하면서 네. 급등 7%인가 급락을 8%. 해버렸죠 그때. 급락이 아니라 급등이요. 예? 급등이요. 급락했다가 급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급락해서 이날 방송하고 그 다음날 실적 발표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난 빼고 싶지는 않았는데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됐다. 예. 근데 오늘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거든요. 저는 SK 네트워크스 관심이 있어요. SKC 최신원 회장도 어제 한 4,600주 정도로 샀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주식 사. 아니요. 그런 거 보고 살 때도 있어요. 예. SK 네트워크스 또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저요. 그리고 동아기업이요. 동아기업이요? 예. 어떤 이슈가 있죠? 동아기업이 이 MDF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MDF가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합판이죠? 합판, 네. 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뭐 건자재들이나 아니면 뭐 가구 이런 쪽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뭐 동아기업이랑 그 다음에 저기 SK 네트워크스요. 두 종목이요. 원래 한 2개씩만 난 오늘 안 올 줄 몰랐죠. 저도. 네. 저도요. 2개씩 하면 되겠네요, 다. 네. 왜요? 네, DJ 박 전문가님 오늘 또 저는 좀 신기한 거. 예, 아니 안 신기해. 정말 안 신기한 게 왜냐면 코스닥의 이 대표주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또 그런 거 좋아하시죠? 잔뜩 떨어지고. 그러니까 잔뜩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떨어지고 지난주에 얘기했다가 차였는데 이게 때 되면 클래식으로 바로 갈 거를 준비한다고 네. 이 옆에 계신 그 제이슨 전문가님이 얘기했었거든요. 파라다이스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파라다이스요? 예. 이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다가 벤치 먹고 그 다다음 날인가 한번 얘가 장중에 6%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이제 이 추가 급락을 시킬 건 아니다. 때만 되면 언제든지 매수로 들어올 만한 어떤 수급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근데 오늘 패대기 쳤잖아요. 네. 오늘은 패대기 쳤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죠. 그래요? 예. 바로 올라가 버렸다면 억울했을 수도 있는데. 매수 패대기 좀 기회를- 심하게 친 것 같던데? 근데 오늘 그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패대기 친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중소형주 단기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파라다이스가 클래식으로 좀 바로 갔으면 하는데 SK 네트워크도 사실 클래식으로 바로 가도 되거든요. 근데 SK 네트워크스는 파라다이스만큼 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수익률 차원에서는 파라다이스를 위해 넣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럼 뭐 얘기를 더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은 이건 좀 논란이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이제 에이스 팀장님 같은 경우는 좀 짐작을 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뭔데요? 셀트리온 밑밥 겁나 뿌리죠? 엄청.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오늘 실적 아니, 발표를 갑자기. 했는데 네. 사상 최대 매출액이 나왔고 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뭐 한 20% 157% 영업이익이 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기한 게 이게 저는 이쪽에서도 얘기했어요. 에이스 팀장 얘기했었는데 아니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데 2013년 7월 이후에 리포트가 안 나온다. 정확히 7월 1일인가 7월 3일에 7월 1일에 저도 찾아봤는데 우리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이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투자증권 2승5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여러 이제 논란이 있고 사실 이제 지분매가 어쩌고 좀 지저분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얘네가 진짜 재무제표를 아예 그냥 이렇게 통으로 아예 조작을 해버리는 그런 신기가 있지 않고서는 이 실적은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개별 기업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로 전반적인 지분이 얽혀있는 연결 재무제표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 모멘텀 믿고 저는 실적 보고 차트를 보고 하지 않고 실적을 보고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지금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만원 중반대까지 재차 지금 상승 탄력을 받을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근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기업이 어떻게 기관들이 관심이 없죠? 그건 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증권사 출신의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 바이오나 제약 이쪽은, 그러니까 제약은 모르겠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 그 몸뚱아리 갖고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DNA라든가 이런 거. 이런 네. 거는 사실 그 실적을 예측하고 어떤 제품의 어떤 판매, 그러니까 상품의 어떤 가치? 이런 거를 산정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요. 그게.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그런가? 좀 전에 그렇게 되게 어려운데 실적을 보고 이 기업을 투자를 하자고 나한테.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어렵지만 지금 나온 실적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이분한테 네. 이렇게 약을 다 쳐. 아니 난 애널리스트도 저기 커버하지 않는 진짜 이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난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전 애널리스트가 커버하지 않는 종목 중에서도 이 주옥 같은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니 그래요. 주옥같이 숨겨져 있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1등 이거 누구나 해도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누구나 해도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장 신뢰를 잃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지만 완전히.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왔고 아니에요. 이거 실적 진짜 이건 까보면 뭔가 있어요. 이거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서 할 때 음모론이 아니라 얘네가 해온 걸 셀트론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진짜 어떤 짓을 했는지. 매출이 원래는 지금 나는 이 연결 재무제표가 내가 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못했냐면은 네. 아무도 커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재무제표를 가지고 물론 이제 회사에서 뭐 연결로 해가지고 실적이 이만큼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앞전에 얘네가 했던 것들이 셀트론 자회사가 있는데 네. 얘가 자회사한테 물건을 팔아요. 네. 셀트론만 상장이 돼 있어요. 얘네는 영업이 수익이 나요. 네. 수익이 나가지고 수익이 엄청 계속 좋은데 얘는 계속 적자라고요. 자회사가 네, 자회사가 적자예요. 근데 쿠션처럼 지금 받아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는 나도 아까 전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얘 또 자회사한테 떨군 거겠지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연결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걸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얘네가 이렇게 구조를 짜놨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애널리스트 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근데 들어가도 돼요. 차트를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최소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나는 이제 이거죠. 정말로 뭐 셀트론이 망하진 않겠지만 네. 혹시나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네. 왜냐면 매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좋아요. 그렇게 그지 허접 같은 기업이었으면은 과거에 이제 올해 초였나? 그 로슈나 이런 데서 인수를 하려고 많이 실사도 왔다 가고 했었단 말이죠, 그게. 그것도 이제 그지 같은 기업은 아니지만 셀트론에서 팔고 싶은 가격이 있는데 네. 해외에서 몇 개의 기업들이 인수를 와가지고 이제 했었어요. 매각 주관사도 설정을 하고. 근데 셀트론은 10,000원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을 부르는데 얘네들은 10,000원이 훨씬 못 미친 가격으로 매각을 니네 걸 사겠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셀트론에서 안 판다.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욕을 한번 먹은 적이 그때 시간회에서 왜냐면 맨날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셀트리온을. 나한테 그래요?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어머. 일단, 나한테 몰랐네. 얘기해준 게 아니라, 네. 그날 미쓰리 찌라시로 왔었구나. 찌라시로 와가지고, 하여튼간, 시간에 하한가를 들어간 걸 보고, 역시 이 기업은. 그러고서 내가 329에서 했어요. 이거 시총 1인데, 1년 동안에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없다. 이런 종목 관심을 갖지 마라.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세게 말씀하셨네요. 당연하죠. 당연히 이런 경우는 물론 관심을 갖지 말라가 아니라 투자에 유의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굉장히 했지만. 좀 부드럽게. 당연하죠. 띠인데. 아무튼, 그래요. 뭐, 편입하는 건 난 크게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약간,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들으시는 분들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일단 포트에 넣어놓으면은 그래요. 만약에 셀트리온을 사실 흥미로울 건 없어요. 주가는 그렇게 막 움직이고 막. 막 이렇게 뉴스에 막 미친 듯이 움직이지 막 그러진 않으니까. 넣어요. 난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셀트리온은 챌린지에 들어가는 게 좀 맞다고. 챌린지면, 내용상으로는 챌린지에 들어가기 딱 좋은 종목 같아요. 챌린지 진짜. 수익률을 아마 짠! 책임지게 될 겁니다. 아마 셀트리온. 네. 만약에, 진짜로, 오늘부터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네. 그냥 기본적으로 움직이면은, 한 15%에서 20% 이상씩은 움직여줘요, 기본으로. 네. 그래요? 오늘 지금 시간, 아까 이제 셀트리온이 오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이걸 우리는 왜 커버리지 하지 않고 뭐 했느냐. 이건 좀 웃겼어. 나 이게 진짜 웃겼어. 애들은 나온지도 모를 거예요. 예. 아무튼, 전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4개가 나왔어요. SK네트워크스, 동아기업, 파라다이스, 셀트리온.
저도 종목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 근데 이거는 글쎄요. 아침까지만 해도 되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차트상으로도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 방송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냥 얘기하세요. SBS인데요.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광고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SBS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가운데서 지금 광고 수입이 70%예요. 그리고 광고로 앞으로 매출액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연도까지는 좀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뭐 중간에 조정받고 하는 건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실적으로 가시화되게 되는 건 2015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기대감 때문에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제일기획으로 하죠, 광고면. 그럴까요? 제일기획도. 저도 제일기획, 왜냐면 이게 네. 박스권 하단. 그리고 이 제일기획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증권사에서 거의 꾸준하게 계속 좋다 하고 리포트가 나오는데 맞아요. 안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예, 근데 뭐 해외 모두 인수를 했고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부진하지만 어쨌든 같이 그 수주 부분들도 있고, 그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제일기획이 삼성전자 수주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취하면서 네. 제일기획 괜찮은 것 같아요, 난. 아니에요, 그래 얘기해요. 그리고 저도 제일기획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주나 뭐 광고주 이런 거 중에서 어떤 거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SBS로 그래도 골랐던 건데, 제일기획도 오늘 장 초반에 한 3%대? 3% 가까이, 3% 좀 넘게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종목 6개가 나왔는데요. 네, 한 종목 더 해야죠. 2종목씩 해본 거 아니었어요? 오늘 SBS 하나 했어요? 네. 그렇군요. 나 제일기획이랑 그럼 CJ, CGV. 내가 명랑을 봤는데, 네. 이건 무조건 1,500만입니다, 진짜. 저 아직 못 봤어요. 네. 너무 보고 싶은데. 예. 근데 명량이면은 배급사 E&M을 보는 게 좋지 않아요? E&M이요? 네.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예. CGV를 하면은 클래식에 넣어줄 거고, E&M을 할 거면 챌린저에 넣는 게 좋죠. 이 CGV 사실은 대박 나는 건 대성창투인데. 그렇죠.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CGV는 저희가 얼마 전에 그래요? 나간 종목인데, 그럼 E&M 해요. 뭐 다시 들어. 아니에요. 우리 빨리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요. 예. 위험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군요. CJ E&M까지 해서 종목들 다 나왔는데, 일단 셀트리온은 S리그 챌린지로 네.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하는 거 다들 동의하시죠? 네? 네, 셀트리온은 내일 시초가에 S리그 챌린지로 편입을 하겠고요.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클래식으로 갈까요? 챌린지로 갈까요? 그 챌린저에 넣어주세요. 네, SK 네트워크스도 내일 시초가에 챌린지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J E&M은 이제 어떻게? 챌린지가 낫지 않겠어요? E&M은? E&M은 챌린지로 가는 게 난다요. 근데 클래식에서 지금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클래식 파라다이스 있잖아요. 근데 E&M도 왜요? 괜찮아요. 뭐가요? CJ E&M이 만약에 클래식으로 올라간다면 네. 기꺼이 그래요? 비켜줄 거예요? 네. 그럼 E&M 들어가요. 클래식으로 바로 가도 네. 된다고. 이 명량 아니고서도 네. 워낙에 네, 3분기 때도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채널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당장의 호재는 아니지만 두고두고 가랑비 옷 젖듯이 회사의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네. 가랑비에 옷혀서 쫄딱 걷는 그런 네. 거. 별로 찾지 마세요. 저 CJ E&M 괜찮아요. 네, S리그 클래식의 CJ E&M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챌린지에 2자리만 남았어요. 제일기획도 들어가야죠. 제일기획.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이제 사회적 트렌드가 우리가 놓치지는 그쵸, 안 되기 핫한 트렌드. 때문에. 예. 제일기획도 내일 시초가에 S리그 챌린지에 편입을 하겠고요. 한 자리가 남았네요. 한 자리 아까 파라다이스 하고 싶다면서요. 를 챌린지로 하고 넣는 싶죠. 거. 네. 어떻게? 하세요. 예. 네. 파라다이스도 내일 S리그 챌린지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S리그 클래식에서 삼성전자의 자리에 CJ E&M이 들어가게 되겠고, S리그 클래식에서 이제 차바이오텍, 솔리드, 한진칼, 삼성물산이 빠진 자리에 제일기획, SK 네트워크스, 셀트리온,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내일 편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좀 포트폴리오 굉장히 또 종목 교체가 많았네요.
네, 아무래도 활발하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좀 손절되는 종목들이 원래는 뭐 끼케 한 주에 하나 정도였는데 요즘에 한 네. 2개, 많으면 3개 뭐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확확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거 방어는 잘 하고 잘했다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시장에 비해서는 방어도 우리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손실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어쨌든 다음 주도 오늘 편입한 종목들 어떻게 흐름 이어갈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좀 뵐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그러든 것 같은데 조용한 분위기에서 침착하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그래. 왜 그래요? 난 되게 하고 왜 그래요? 싶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전 하기 싫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농담이고요. 본인이 편집할 건데. 그렇죠 뭐. 네, 아무튼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오늘 네, 이번 주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